네, 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 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잡정부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취업 콘텐츠의 정석인 한국직업방송과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만남, 오늘이 벌써 3주차죠? 맞습니다.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동시에 생중계되는 건 물론이고요. 취준생들의 실시간 채팅 참여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송이 된 지 오늘로 세 번째 역사를 쓸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하반기에만 10,000명을 뽑을 예정인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이 공공기관 채용이 정말 올해 고용시장에서는 최고 핫 이슈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올해 8월부터는 또 블라인드 채용도 실시를 하고요. 채용 인원도 아까 윤정 아나운서가 말했듯이 10,000명 정말 많이 뽑기 때문에 올해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건 정말 손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취준생들이 알아야 할 것도 그리고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방송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와서 상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더 들어오셔서 여기에 또 댓글을 남기시면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즉석에서 저희가 또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채팅 참여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윤정 아나운서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코리아 메인 페이지에서요. 잡코리아 TV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8월 4일 실시간 방송 보기 클릭하셔서 채팅창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3주차인데 날이 갈수록 이게 더 많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오늘도 많이 들어오셔서 네. 뭐 하고 싶었던 질문 또는 그냥 아무 말이나 쓰셔도 됩니다. 아무 말이나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와서 다 속 시원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참여해주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여러분 비싼 돈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하셔서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로 실시간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취업 콘텐츠 공신력 1위 한국직업방송이랑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턴트 분을 모시고 오늘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오늘도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잡정부센터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오늘 또 함께할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이 방송을 위해서입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귀국을 하셨는데 네.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열정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게 면접관들이 있으면 그 면접관들을 교육시키는 면접관의 면접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오늘 CJ그룹 총괄 인사팀장 출신인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방송을 위해서 온 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태성 쌤께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면서요? 예, 많죠. 올 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 그 7년 전에 그 IBM이라는 회사에서 네. 그 글로벌 각 나라의 채용 팀장들이 모여서 채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6개월 동안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호텔에 감금당해서 예, 하루에 한 2-3시간씩 자면서 6개월 동안 만들어냈던 게 있어요. 그게 Competency Basis Recruitment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 세계 IBM에다 퍼뜨리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국내 기업에도 많이 컨설팅 또는 교육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있었고 저희 이걸 바탕으로 뽑고 나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만 뽑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이것을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고 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취지이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김태성 강사님 잘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멋있다고.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짝짝짝 일어나는 채팅창에 지금 보이시나요? 글들이 많이 그래요? 올라오고 있는데 어머니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뵐게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태성 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공기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NCS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또
자소서 베스트셀러였는데 NCS 베스트셀러로 변신이 예상되는 분입니다. 미포트의 조민혁 강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분 어때요? 좋은데요? 기분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시작할 때마다 저렇게 하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한번 느껴보시라고 시청자들 기분을. 그런가요? 이런 네. 기분이구나. 책을 지금 NCS 자소서 책을 네. 준비 네. 중에 있고요. 아, 이번에 좀 고민이 많으셨다면서요? 사실 제가 뭐 강사 일도 하고 뭐 방송도 하는데 가장 하기 싫은 게 책 쓰는 일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그 또 출판팀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오타라든지 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고민 끝에 8월 말에 이제 또 어떻게 공교롭게 지금 저희 이번 주 공기업 그 방송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기존의 책 못지않게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 이제 민혁쌤에 대해서는 귀엽다고. 아버님 빵이야, 반갑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주 그렇다고. 올라오고 있군요, 진짜. 네, 어쨌든 귀여우신 그런 또 편을 잘생기고 하는- 귀여우신 분들과 함께하고 네. 있는데 자 저희가 이 실제 직무에서 필요한 능력을 중심으로 뽑는다고 하는 게 뭐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어느 기업에서나 다 중요하겠지만 이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대기업 지원하는 거랑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낭패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뭐 대기업 모르겠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업별로. 근데 전체적으로 사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중심 채용과 공기업에서 아까 태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다르진 않다고 보고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고 유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좀 강조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 통해서 같이 쌍방향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성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조쌤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근본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리스크를 바라보는 자세가 조금은 다르다. 온도 차이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덜 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조직 융화, 공정성 이런 쪽에서 조금 포커스가 되어 있다. 공공 쪽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우린 비즈니스야. 수익을 창출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해야 돼. 이런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되 근본 바탕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정말 생방 중에 채팅창으로 질문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손가락 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부터 궁금한 점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이제 취준생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다른 준비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잡코리아가 사전 설문으로 취준생들은 2017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100만 취준생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유혜인 캐스터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드입니다. 저도 한번 오프닝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정년 보장, 안정된 일자리, 또 높은 연봉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소망하는 이유일 텐데요. 취준생들이 바라는 바로 그 꽃길,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설문조사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네, 지원 전략의 기본이죠. 과연 취준생들은 어떤 공공기관으로 몰릴까요? 무려 45%나 되는 취준생분들이 공채가 그냥 발표되는 대로 그냥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계획이 지금 없으신 거죠. 그 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외 에너지 분야,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 분야, 코트라 외 무역산업 분야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조건 경쟁자가 적은 곳으로 지원하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경쟁률이 낮으면서도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설문조사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네, 나의 경쟁자들은 과연 얼마 동안 준비를 했을까요? 지금 이 큰 조각 두 개가 보이시죠? 1개월 미만이 31.2%, 그리고 29.7%가 3개월 미만을 준비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무려 60%가 넘는 분들이 채용 준비를 100일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애기애기합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은 10.3%, 1년 이상은 12%를 보여주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신 분들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래 준비했다고 항상 늘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오래 준비했다고 잘 준비했다는 걸까? 늦게 시작했어도 준비 전략만 잘 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전문가 어벤져스 쌤들과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겠죠. 지금부터 준비 기간을 뛰어넘는 철저한 준비 전략을 저희 쌤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왔는데 저희가 댓글로도 하나 확인한 게 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준비하기 힘들다. 뭐 그래서인지 지원 전략을 세우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쌤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태성 쌤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 뜨는 대로 지원한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뭐 우리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게 준비는 다 하고 뜨는 대로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이게 뭐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뭐 이래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낯설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공 쪽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채용 규모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몇 명 안 뽑는 데를 찍어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것도 또한 좋은 전략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도 이해가 되고 단 준비를 여러 곳을 해놓은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뜨는 대로 지원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근데 여기 채팅방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뭐 이제 막 4개월째 준비를 하고 네. 있다라는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합격하는 친구들은 보통 얼마나 준비를 하나요? 저 보니까 예삐 92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저 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인 것 같아서 네. 일단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영상 보시는 분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 아까 유엔캐스터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저는 이게 아주 단적인 구직자들의 면모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기업이 왜 여러분들 NCS 채용을 하냐면 사실 기존의 방식을 좀 고수하지 않고 예전 같으면 서류에서 상당히 그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뭔지를 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즉흥적으로 내가 단기간에 쌓아서 뭔가 스펙을 만든 부분들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저희 학생 보니까 건설 안전기사 취득했다고 지 페북에 올렸던데 네. 그건 뭐 가산점 해봐야 예전 같으면 굉장히 뭐 100점 만점에 10점 이상 보유할 수가 있는 점수였으나 아마도 지금 그런 기사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내가 서류에서 떨어지고 지금 이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유엔캐스터께서 아까 읽어주신 그런 준비 기간 안에 분명 기사 자격증이나 토익 공부 이런 단기간에 내가 노력은 했으나 변별력 측면에서 크게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될 수 없는 그런 스펙들을 쌓느라고 아마 좀 버려지는 시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에 했던 노력들이 각 회사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될 NCS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게 있다면 도전을 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상 최종 합격까지 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너무 올인하지 마시길 바래요. 공기업에 너무 올인하셔서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부분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단기간에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소서 질문들도 지금 계속 주고 계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올라온 댓글 중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태성쌤 이게 공공기관은 자소서보다 NCS를 더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그 NCS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NCS는 그 컴피턴시 기반으로 자소서, 테스트, 면접을 보겠다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신 거는 NCS 테스트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일반적인 경우는 그 서류 전형에서 덜 떨어뜨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 그러니까 NCS 테스트죠. 그리고 면접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직무 중심으로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는 맞습니다. 예, 덜 떨어뜨려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붙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채팅방에도 보면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는 NCS도 기업마다 또 다르고요. 그리고 또 서류를 뽑는 방식도 너무 달라서 준비하기에 좀 애매하다.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라는 댓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분야를 정하세요.
분야를. 내가 에너지 쪽 회사를 갈 건지 아니면 뭐 아까도 설문조사 나왔지만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공기업 쪽으로 내가 갈 건지를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고 그 계열사 뭐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KPS라든지 KDN이라든지 남동발전, 동서발전 이쪽이 다 한전 계열사이기 때문에 인적성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이쪽은. 그러니까 각 사마다 독립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야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해 주신다면 좋고요. 우리 문과분들도 지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사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문과도 많은 인원을 뽑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많은 인원을 뽑는 게 금융공기업과 코트라 정도? 그리고 코트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닥치는 대로 당장 뭐 어학연 수가고 교환학생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학창 시절 동안에 글로벌 역량과 관련된 능력들, 활동들, 뭐 예컨대 기타 한국무역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미 이수하고 역량을 갖춘 사람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를 또 들으시고 그럼 코트라 가기 위해서 뭐 휴학하고 추가적으로 스펙을 쌓아야지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학생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계명대학교 졸업했다니까요. 코트라 입사한 학생이. 계명대가 어떻게 꿈을 꿔, 공사를 예전 같으면 사실. 근데 지금은 학교가 계명대던 또는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외대 이문동 캠퍼스가 아니라 그 차코치가 지금 글로벌 캠퍼스예요. 공부 안 한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코트라에 최종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 당했네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면모를 보면은 그 글로벌 캠퍼스, 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그 현직자 같은 경우에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고 중남미 관련된 경험을 학창 시절 동안에 꾸준하게 쌓아왔어요. 계명대를 졸업한 학생도 프랑스 어문학과를 나왔지만 학창 시절 동안에 글로벌 관련된 역량을 꾸준하게 쌓아왔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를 쌓기 위한 노력들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분야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올라온 댓글 중에 질문을 보니까 태성쌤, NCS는 회사가 중요한지 아니면 뭐 직무가 중요한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NCS가 말 자체가 직무 기반 채용이잖아요. 예, 직무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직무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 공공기관 쪽에 공기업 쪽에 인사팀 4명에게 들은 얘기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 우리 공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대부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가 직무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은 또 회사에서 이 조직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할까 봐 일단 직무는 중요합니다. 직무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도 꼼꼼히 아셔야 됩니다. 둘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둘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한 게 모집 요강을 이렇게 보시면은 모집 인원이 나와요. 한전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아요? 아니죠. 그 한전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태영 쌤이 극비 문서 공개해 주셨던데 송배전 직무 같은 경우에 뭐 100, 그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그러니까 100여 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72명.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아예 모집 공고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잘 많이 뽑지 않는 직무, 예를 들어서 재경직 같은 경우에 3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소위 메인 전공으로서 입사할 수 있는 회사와 업계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기업의 입사가 메인인 분야는 사실 없어요. 네. 기업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그래도 뽑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사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내가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조금 신중하게 전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을 빨리 하셔야 지금 보니까 뭐 에너지업 입사하려면 몇 개월 준비해 지금 몇 개월 준비해서 될 그 시점이 아니죠. 지금 8월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종료가 그렇죠 됐었어야 된다. 일단 이미 알겠습니다. 진행은 많이 돼 있는데 태성쌤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 일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8월부터 시작하는 곳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일정을 있죠. 한번 알려주시죠. 예, 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여기 코트라가 통상직으로 두 자릿수를 뽑는데 8월 7일부터 8월 7일. 모집을 합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그 해외 투자 진출을 지원하고 그리고 시장 정보를 조사하고 보고서 올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여기는 그 지원 자격이 있어요. 아까 그 외국어도 잠깐 나왔었는데 해외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점수가 필요하겠죠. 토익 85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네. 850점 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한국사 1, 2등급이 있으면 좀 가산점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규직으로 뽑긴 하지만 만약에 인턴의 기회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 학생의 경우에도 여기서 인턴을 하면서 국문과 여학생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과 상관없는 전자부품 회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나들면서 거기 시장 조사도 같이 해주고 하면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원하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 국문과와 상관없는 분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인턴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된 그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했을 경우에 다시 다른 곳에 정규직 지원을 했을 경우에 가산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 있으면 꼭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인턴을 하거든요. 네. 인턴 모집을 하는데 인턴 4개월짜리예요.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9명 뽑습니다. 139명 뽑고요. 8월 7일까지 마감이에요. 여기는 인턴을 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노려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청년 인턴을 뽑는데 근데 여기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데서 인턴을 했을 경우에 다른 공공 쪽으로 지원을 하셨을 때, 공기업에 지원을 하셨을 때 가산점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14일에 마감을 합니다. 예. 네, 일단 채용 스케줄에 대해서 태성쌤과 알아봤는데요. 민혁쌤, 올해 뭐니 해도 가장 좀 핫 이슈가 됐던 게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렇죠. 블라인드 채용이 이번에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저는 그 사기업과 다른 그래도 공기업들의 채용에 있어서 고무적이고 칭찬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가 좀 그 채용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구직자들이 좀 냉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공기업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업은 내부적으로 뭐 지들끼리 막 쪼물락쪼물락하고 뭐 이런 재량들이 좀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알 수 없는 뭐 그런 것들. 뭐 예컨대 몇몇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그 서성한 스카이 위주의 채용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뭐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기업은 지금 학생들도 계속 그 질문을 주고 계시지만 몇 명을 뽑고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본다. 그리고 뭐 몇 점 이상 되면은 뭐 패스페일 개념이다. 이런 걸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2018년, 19년, 20년까지 계속 아마 뭐 과도기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분명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학교라든지 토익 그냥 맹목적인 스펙을 쌓는데 무의미한 시간을 저는 보내질 마시길 바라고요. 아까 전에 또 저희 질문들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 NCS로 합격한 저희 현직자 분이 그 인적성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NCS 시험을 또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 친구 입사 동기들이 올드 루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여러분들 올드 루키를 우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몇몇 회사들을 좀 찾아보면 그렇지 않고 정말 신입들을 원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 뭐 NCS에 관련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뭐 다 전문가시니까 질문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이 취준생들은 어떤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전 설문한 결과를 유혜인 캐스터가 또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공개하기 앞서 현재 NCS에 관한 채팅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NCS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또 시험 방법에 대해서,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스원 지역 모집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음, 유유, 저도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채팅방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오늘 어벤져스 쌤들이 다 달래주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람님 또 들어오셨네요. 가람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네, 과연 취준생들은 이 블라인드 채용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기업 준비 중 가장 필요한 스펙 어떤 것일까요? 네, 역시 NCS가 44.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NCS가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NCS가 직무 능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채팅방에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CS가 대체 뭐냐,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냐, 각종 질문들 채팅방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와 어학, 면접 등이 중요했는데요.
그 다음은 NCS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준비 기간은 과연 어느 정도로 해야 하겠는가? 네, 여러분들이 지금 1개월 미만으로 53%가 답변해 주셨는데요. 취준생 여러분들, 너 준비하다고 해놓고 1개월 미만으로 준비하기, 있기 없기, 이러면 안 되기. 그리고 무려 3개월 미만이 23%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NCS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오늘 공공기관 특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 설문조사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어학 점수를 물어봤습니다. 토익 700점 미만이라는 답변자가 56.6%에 달했습니다. 그 반에서 대기업 공채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토익 900점 이상은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한 번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어학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 채팅방에서 생존 신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이라도 직무마다 또 회사마다 중요한 것들이 또 있겠죠. 스튜디오에서 저희 어벤져스 쌤들이 어학 점수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곳, 또 토익 점수 낮아서 공공기관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 많이 주실 테니까요.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쌤들 저희 도와주세요. 네, 유엔캐스터가 설문조사 결과 잘 설명해 줬는데요. NCS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 기간이 한 달도 안 된 분들이 53%. 저희가 아까 뭐 얼마나 준비했냐 보다는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요. 네. 한 달도 안 된 건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민혁쌤, 네. 좀 꾸짖어 한마디 주세요. 해주세요. 글쎄요, 근데 뭐 그런 걸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워낙에 난이도가 필기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NCS 같은 경우에 그냥 평소에 준비할 사람들은 아마 그 설문을 저는 응시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냥 평소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아마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은 좀 긴가민가한 거죠. 공기업을 준비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책을 사고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아마 1개월 미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어학에 대한 지들끼리 막 이렇게 떠드는 토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반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설문조사 보니까 700점 미만이 한 56% 정도 됐어요. 토익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토익 점수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저는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공기업 준비를 하는데 토익을 기준으로 몇 점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또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익 점수가 몇 점이다. 네, 이런 거 제가 590도 말해도 되나요? 라고. 네. 590. 삭제하세요, 그냥. 네가 말해놓고 뭘 말해도 되고. 뭐 590도 상관없죠. 여러분들의 네. 점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성쌤도 여기 NCS에 대해서 채팅방에 물어볼 게 있으시다면 한번 물어봐시고 대답을 한번 기다려볼까요? 예, NCS 테스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히려 물어볼게요. 내가 NCS를 풀어봤다. OX 하고선 슬래시하고 내가 예상하는 NCS 준비 기간 그 옆에다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봤다 OX 슬래시 그다음에 몇 개월 정도 예상한다. 그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하면 같아요. 아마 되게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되게 어려워. 슬래시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슬래시 어려운가요? 질문 하나만 그냥 일단 네. 던지시고요. OX를 일단 한번 해보고. 아마 올렸네요. 아니 네. 그 의미가 오. 있어요. 오, 의미가 있어요. 아. 적어도 어려우면은 포기해야죠. 그쵸. 공기업 지원을 포기해야죠. 아니, 지금 아까 그 계속해서 어학에 올라오고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네네. 아까 네네. 보니까 어학이 중요한가요? 자기소개서가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근데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어학, 자소서 둘 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은 맞춰줘야 돼요. 어학 같은 경우에는. 예,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700이라고 했잖아요. 그 점수는 맞춰줘야 되는데 700에서 넘어서 800, 900을 넘어섰다고 가산점이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또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죠? 유엔캐스터가 뭐 어벤져스 쌤들하고 같이 풀어보자고 아무리 저분이 울부짖어도 저기 보시면 아까 전에 나오는 게 그래도 나는 토익을
뭐 850을 목표로 하겠다라든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뭐 물어보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사실이라면 또는 그 업계에 계신 채용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셔야지 그냥 입사한 친구 얘기를 듣는다거나 그럼 반대의 경우 사례도 되게 많아요. 재학생 같은 경우 정말 그 지원 자격만 딱 갖춰서 705점만 갖추고 다른 부분을 충족시켜서 합격한 사례들도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를 아신다면 어학 점수라든지 특히 이공학 전공자들 같은 경우 어학 점수를 직무 능력으로 보질 않아요. 10대 직업 기초 능력 안에서도 글로벌 역량은 극히 작은 부분에 들어가 있지 10대 직업 기초 능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오해 없이 다른 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리신 분처럼 730점 충분합니다. 토익 700, 지금 제가 이렇게 강남 쪽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네. 어학원들 장사 안 돼요, 지금. 네, 어학원, 영어학원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떠들고 어벤져스가 이제 총 쏘고 활 쏘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암암리에 우리 구직자분들이 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데 이제 정확한 방향이 뭔지를 아시고 그런 것들이 취업 시장 쪽으로 물론 이제 시간차는 있지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이런 부분들에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방송 통해서 무분별한 스펙 쌓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좀 자신감 가지세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걸 더 이상 기준으로 삼는 공기업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 조쌤이나 저나 사실은 밤길 조심해야 돼요. 강남에 갈 때는 그러실 것 저도 같아요. 계속 그렇죠.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하고요. 930점 맞은 아이가 950점을 맞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영어학원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밤길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답 올렸던 친구 중에 굉장히 재밌는데 개월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붙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맞는 IQ 얘기지, 얘기가 맞는 나와요. 네. 많은 얘기. 아주 그냥 확 와닿네요. 사실은 그게 정답 같아요. 제가 그걸 올려보라는 이유는 뭐였었느냐면 한 번도 그 책을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몇 개월 걸릴까 이거 큰일인데 라고 하면서 계획을 못 세우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XX 뭐 안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하면서 개월 예측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다. 그리고요 몇 개월 걸린다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아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딱이에요. 모두 개인마다 다릅니다. 한번 풀어보면요 재학생 중에는 2주일 만에 끝내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3개월이 넘어가면서도 계속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가서 풀어봐야지 내가 몇 개월 정도 걸리겠구나. 내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몇 개월 정도 여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보지 않고선 지금 추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뭐 기승전 IQ처럼 되긴 했는데 어쨌든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봐야 돼요. 겁먹지 말고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이 잘 보는 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겠죠. 자, 어쨌든 NCS에 대해서 이 댓글을 계속 봤더니 이게 책으로 공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인강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는 취준생인데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뭐 뭔가 소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한도 끝도 없이 너무 긴 기간을 잡지 마시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내가 기간을 좀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컴팩트하고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재도 구매하고 인강도 볼 수 있는 거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여건이 안 된다면 혼자서 도서관에서 요새는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무료로 내가 인적성 책을 이렇게 표시만 안 하면 노트북이나 그 컴퓨터를 통해서도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말마다 가서 풀더라고요. 그 5권 이상 풀어봐도 잘 모르겠던데 제가 바보인가 보네요라고. 보통 저렇게 되면 유유가 나오는데 크크 나오는 거 보니까 해탈하셨네요 이미.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괴감이라고 가람 씨, 네, 가람 씨가 또 이렇게 가람 씨는 아까 토익이 590이었기 때문에요. 머리가 기본적으로 좀 좋지는 않으신 분인데 아까 보고 계시죠, 가람 씨? 아까 예삐님 보니까 예쁘네요. 오늘 당장 풀어봐야 되겠네요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저런 네. 그래서 반응이 예쁜가요? 나와야죠. 그렇죠. 예, 5권 이상 풀어봐도 잘 모르겠다. 내가 바보인가 보네요. 이건 뭐 6권 풀어보세요. 그래요. 달라질 수도 언젠간 있어요. 뭐. 그리고요 이게 똑똑함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풀어보라는 얘기는 똑똑함과 익숙함 요게 같이 묶여져서 점수를 내거든요.
근데 익숙함 자체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점수를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똑똑함 자체를 늘리기는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NCS 시험 그 책을 보시고요. 요즘에 NCS 시험들이 해당 기업에서 주로 쓰는 아니면 직무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관련된 도표 갖다 주고 그거에 대한 분석 자료 갖다 주고 그리고 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지면서 올라가는 점수도 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풀어보세요. 그리고 네. 이제 NCS가 지금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뭐 얼마 전에 홍기찬 선생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리된 교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쪽 시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교재에 의존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저는 첫 번째 좋겠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교과서 위주로 푼다고 하잖아요. 잘 되는 분들은. NCS 홈페이지 ncs.or.kr 들어가 주시면 PDF 파일로 그때 차코치도 얘기하던데 거기서 문제 유형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공개된 문제 유형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아까 지금 방금 올라왔는데 NCS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쯤에서 좀 저도 궁금한 게 다들 NCS가 뭐의 약자인지 알까요? 한번 쓰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써보시죠, 네. 여러분들. 네. NCS의 NCS의 NCS. 약자를 가장 처음 댓글 달아주시는 5분께는 저희가 박수 쳐드리겠어요?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리는 걸로. 딱히 저희가 쓰려다가 지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주변의 취준생들, 쌤들의 그 학생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알고 있나요? 제대로 된 의미에 대해서. 약자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건 가지고 아니니까. 있는지 무슨 중요한 의미인지는 조금 슬렁슬렁 보는 것 같아요. N은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내셔널이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C죠. 컴피턴시. 컴피턴스. 예, 이건 죄송합니다. 그 발음을 바로 뒤이어서 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네네. 예, 그 올라왔네요. 예, 그죠. 표준은 스탠다드겠죠. 시스템? 커리어 나왔습니다. 커리어. 커리어는 아니고요. 컴피턴시. 아무 말 대잔치가 예. GH님이 정답이네요. 예. 네, 맞네요. 그래서 직무 역량이라는 거거든요. 역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전적인 정의는 멋있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찾아보시면 알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기업에서 뽑아내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뒷얘기를 할게요. 그 해당 직무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통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애티튜드가 있고 어떤 스킬이 있고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를 시켜요. 요런 성향, 요런 스킬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하면 아니면 송배전을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나라가 앞장서서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NCS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민혁 쌤, 이게 공공기관 취업이 뭐 NCS로 시작해서 NCS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자소서에도 분명 NCS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요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난규 아나운서가 질문한 게 무슨 말인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은 수요일 방송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NCS에 맞춰서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좀 극소수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데는 뭐 300자? 상목도 3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이제 암암리에 아직까지도 뭐 마사회나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도 학교라든지 결국에는 뭐 스펙. 이런 그쵸 스펙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돼서 뭐 특정 그 선호도가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그 공기업들은 그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도 NCS에서 원하는 능력들을 경험을 기반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구직자분들이 이제 또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는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지는 않아요. 자기소개서 단계에서. 학생들이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게 바로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는 직무 능력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직무 능력은 이제 강점을 물어보는 거고 강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건데 뭐 지원자가 왜 한전에 지원했니? 라든지 뭐 국민연금공단에 왜 지원했니?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질 않고 있죠. 다만 자소서 단계에서만 안 물어봤을 뿐이지 이 부분은 오늘 거의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 단계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면접 쪽. 네, 면접 쪽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한다. 면접이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면접이 어렵다. 네, 공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면접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블라인드로 창의성 면접 이런 것도 하고요. 이거는 대기업들, 일반 사기업들이 하는 면접 유형인데 그래서 네. 면접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공기업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분은 네. 지가 다음 주에 면접 볼 회사인데 저한테 혹시 네. 오더니 NCS까지는 어떻게 통과가 됐는데 뭐 선생님 강의 보고 근데 다 혹시 제가 지원하는 회사 면접을 어떻게 보나요? 근데 제가 만약 그 회사가 한수원이었는데 공개가 안 됐다 만약에 면접 유형이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개가 유튜브만 쳐도 유튜브만 쳐보란 말이야. 한수원 채용 설명회만 쳐도 채용 담당자께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토론 면접 때 나왔던 질문 유형이 뭐 이런 거다. 네, 이러는데 아예 조사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지원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안일한 태도를 면접 잡히면 바꾸겠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실시간 댓글을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피사트 있잖아요. 피사트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같이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피사트는 이제 공무원 엊그제 또 차코 씨가 읽어주더니 뭐 퍼블 뭐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앱티튜드 뭐 저도 그거 봤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사트하고 이 NCS는. 네. 직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물론 그런 태도들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공기업 직원으로서. 근데 다만 NCS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피사트 준비를 했던 분들 또는 하려는 분들은 공기업 NCS와는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저는 해주시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학 점수랑 관련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질문해 볼 텐데 태성 쌤 이게 블레인드 채용을 하지만 어학 점수가 중요한 곳이 있겠죠. 중요한 곳을 한번 짚어 주실까요? 중요한 것은 딱 떠오르는 데 있죠. 아까 제가 소개했던데 코트라. 코트라. 예, 해외와 직접 일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가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코트라 같은 조직 말고 다른 데는 영어 시험을 보더라도 들어가서 영어를 쓸 기회는 퇴직할 때까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정도, 요 정도 준비하시는 분만 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다른 데는 기준 점수. 우리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해요. 다 나오죠.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직무기술서부터 그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거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빼고는 다른 데는 기준 점수만 넘으시면 된다. 코트라 같은 기업은 직원의 아마 80% 이상이 해외 근무가 의무예요. 그러면 필요할 수밖에 입사 몇 없는 년 차예요 지금? 저희 2년 1년 차죠. 내년 정도에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코트라 같은 경우 입사 한 3년에서 빠르면. 네, 근데 이게 그럼 선생님 해외 나가면 좋은 게 아닌가요? 여행이 아니잖아. 거기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지역들이 선배들이 나가는 지역들은 주로 선진국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병아리들. 그쵸 입사 뭐 한 대리나 3, 4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가는 지역들은 주로 개발도상국, 뭐 동남아 또는 중남미 이런 좀 국가적으로 굉장히 성장 속도는 빠르나 안정적이지 못한 주변 환경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코트라 내부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성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거는 직무 능력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회사가 지원자를 위해서 영어 공부 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회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굳이 어학 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확실하게 그러면 좀 정리를 코트라 해드립니다. 이외에는 뭐 별로 어학 점수와는 없어요. 상관이 네, 없다라는 없어요. 건가요? 강남역에 있는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입사하기 어려운 회사라고 알려졌는데 거기 사진 입력란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채용팀이 이남규 씨가 누구예요? 면접장에서 모르는 거야. 얼굴을 사진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탈락.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사진조차 없애는 공기업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다. 아까 전에 뭐 필기시험, 전공시험도 질문 주셨는데 전공시험 같은 경우는 쉽죠. 그 해당 뭐 경제 과목, 뭐 그냥 개론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개론 수준 거기서
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뭐 또 4학년 수준까지 준비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블라인드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왜 사진 같은 거 없애느냐, 우리가 일 시키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 현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있다가 개발도 했다, 프로젝트 매니저 했다, 영업도 했다, 컨설팅 했다가 인사로 넘어가서 처음에 딱 지원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좋은 아이들 뽑는데, 일 잘하는 아이들 뽑는데 이걸 왜 확인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임자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왜 확인하려고 합니까? 이거 지원자들한테 왜 이거 확인합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대로 예전에 그렇게 해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작업을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사실은 사진을 붙여와도 면접에 들어와도 이렇게 보면서 유혜인 씨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사진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부모님, 직업 뭐 이런 것들 많이 썼어요. 그런 거 없어지고 있죠. 학교,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분분해요. 그리고 어떤 뭐 키라든가 나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아주 민감한 데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묶어가지고 우리 이런 거 안 보겠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컴피턴시다. 그 부분 위주로 보겠다라는 것을 계속 명시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안 믿죠, 문제는. 학생들이. 제가 요거 말씀 좀 들으면서 네. 제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기업들이 얼마나 그 참 머리를 굴리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아마 어디서도 못 들으실 거예요. 이력서 쓰는 단계에서는 뭐 부모님이 뭐 성함 어디 계신지, 그러니까 가족사항에 대한 입력란이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필기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추가 입력사항이라 그래서 필기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별도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부모님에 대해서 써야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통과가 되면. 근데 통과가 되는 사람들은 뭐 서류 전형 지원자가 뭐 2만 명이면 한 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장 면접을 볼 회사인데 이런 약간 좀 부당한 것들을 외부에 알릴 수가 없잖아요. 포스코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포스코도 서류 단계에서는 가족사항에서 물어보질 않는데 그 인적성 시험이 통과가 되면 된다. 면접 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추가 입력해라. 그래서 가족사항. 저도 사실 포스코 입사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는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니까 의심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더라고. 지금도 제가 학생한테 그 면접 전형 그 안내 메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다 봤는데 아래 URL로 들어가서 가족사항이 입력이 됐는지. 추가 이게 다 입력을. 어떻게 보면 가산점 항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해당 회사에서 근속 뭐 10년 이상이다. 그럼 가산점이 붙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공기업은 아마 그런 거는 저 나오죠. 네. 포스코 챌린지 인턴십 서류 합격하면 추가 입력사항에 가족사항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깜짝이야. 아직까지도 있어서.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추가 입력사항을 입력하라고 안내하는 회사는 없다고 알고 있어서 예삐 굉장히 구이님이 왜 네. 그러는 거죠? 가산점 주려고 그러지. 가산점 네, 회사 때문에. 내부적으로 네, 그런 거. 포스코 포스코 나쁘네요. 나쁘네요. 나빠요, 포스코. 네. 네, 좀 인정. 민감하긴 하지만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내 네.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가족사항을 쓰라고 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그 추천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CJ는 안 그렇던데, 쌤. CJ는 굉장히 공정하게. 그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뭔가 힘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고요. 이게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객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근데 외국계 기업에서는 그거를 철저하게 막았었어요. 그 대기업 그 회장님 조카가 지원했는데 제가 잘랐어요. 예, 자르고 저희 사장님이 가서 거기서 빌었죠. 예, 제가 자르고 사장님이 빌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는데요. 네. CJ 완전 궁금하다고 예쁘님. 그렇다면 CJ는 저희가 다음 주에 예, 주에? 그렇죠.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방송 네. 네. 다음 주에 방송 꼭 보십시오. 네, 네, 네. 예, 우리 아까 질문 보니까 전공 시험 또 나왔네요. 또는 뭐 지원 가능 뭐 학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지원 가능 학과는 명시돼 있거든요. 그 학과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데 지원 가능 학과가 아닌데 정말 나는 이쪽에 능력이 있어. 뭘로 보여줄 건데?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도 송배전 같은 경우에 전기공학과, 전자, 전기 제어 뭐 이런 과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발송 배전의 기술사 이런 사람들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나 딸 수는 없죠. 예, 비전공자들이. 그래서 열어놓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전공시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했던 필기시험들 대부분 없어지는 추세고요. 그리고 대신 면접에서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실시간 댓글에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P사트 질문도 있었는데 이 G사트를 준비하면서 NCS에 도움이 될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G사트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학생들한테. 이번 주가 이제 공기업 편이니까 그런 거고 계속 저희가 지금 뭐 다음 주도 이제 4주차지만 방학 여름날에 계속 하고 있지만 사기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물론 아까 전에 뭐 10,000명 규모라고 하셨지만 공기업이 그거보다 더 많은 규모로 채용이 되고 있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순위는 G사트라든지 사기업 인적성을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력이 좀 되시면 언급했던 NCS를 저는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자격증에 대해서도 질문을 지금 많이 주시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최소한 3개월 이상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이도 또는 1년 정도 되는 투자 기간이 그 정도 되는 자격증.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뭐 CFA라든지 AICPA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가산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딸 수 있는 뭐 GB 자격증, 식스시그마 이런 건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질문 중엔 지금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공기업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자격증 아세요? 한국사 자격증이에요. 네, 한국사도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학생들 보면은 30% 미만이에요. 한국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은 최종 합격자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할 거기 때문에 한국사 자격증 1급 딴다고 2달 내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너 지금 8월 달 한국사 자격증 따려는 이런 노력들 저는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막판 스퍼트 빨리 해주시고요. 다음은 쌤들께 이제 물어볼 텐데 공공기관 취업을 또 오랫동안 준비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어디가 어딘지 좀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나 특징부터 알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도움이 되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곳이 있다면 먼저 태상 쌤께서 알려주시죠. 뭐 쉽던데요. 일단 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란 창에서 검색만 해봐도 쭉 나올 거고요. 여기서 굉장히 탄탄하고 복지 좋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리스트를 우선 만드세요. 엑셀을 이용해서 공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기업의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선 채용 일정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것을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선 선별해서 요때쯤 되면 채용 공고가 뜨겠지 하고선 노리고선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검색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모았고요. 이제 내가 정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용 공고에 지원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너무나 자세히 너무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것마저도 정보를 다 보기 힘들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지난 시즌에 나왔던 채용 설명 있죠.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다트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NCS 홈피도 자주 이거 링크를 걸어서 활용하셔야 돼요. 직무기술서를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NCS 홈피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연결시켜서 조금 더 구체화, 내가 노린 부분은 구체화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역 이름이 앞에 붙고 도시 이름이 앞에 붙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라고 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규모로 진행하지는 않는데 제법 각 지역마다 그걸 다 합치면 제법 많은 인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틈틈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 이름 치고 도시공사 이렇게 쳐보시면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시고 지원해 보십시오. 괜찮을 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 한번 저희가 받아볼 텐데요. 한전 송배전에서
하반기에 28명을 채운 계획이라고 상반기에 그러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는 식으로 한전 송배전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28명보다는 전 더 뽑을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에 한 50여 명 정도 저는 더 많이 채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송배전 엄청 뽑는데 상반기만 해도 100명을 훌쩍 넘겨서 뽑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뽑을 겁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28명보다 훨씬 많이 네. 뽑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가 방송 동안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또 제대로 답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방송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해인 캐스터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블라인드 채용 원년 이번 하반기에 공공기관에 합격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방송 말미에 들어오셔서 뭐가 지나갔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시 볼 수 있고요. 잡코리아 홈페이지 내에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어벤져스 특집을 검색하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고 합격 떡하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네.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신의 한 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민혁쌤부터. 저희가 너무 그 구직자 입장에서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지원하시는 회사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공기업들 연봉 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남동반점 같은 경우 엔지니어 분들은 뭐 5천 이상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특정 문과 위주의 회사들은 3천 초반?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실망감도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전 합격만 하면 갈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복리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성쌤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직무기술서에 답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깔끔하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쌤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MC들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이 그 대망의 주인공을 발표하는 네.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6회차 때 8월 25일에 또 발표할 예정이니까 또 이미지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스타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해서 컨설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김은혜 학생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은요. 인문계생들 그리고 여학생들에게 특히나 인기 폭발이었던 곳이죠. CJ그룹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CJ그룹 인사 담당자 출신이신 쌤들과 함께 할 거니까 다음 주에도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